이렇게 끄는 게 많으시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스스로 디톡스 하는 것도 네, 저는 방법이지도. 이 끊어냈다는 것이 음.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그쵸. 그거 하나를 끊어냄으로써 나의 그런 자랑스러움이 올라가면서 다른 것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런 걸 끊어내면 그 시간만큼 다른 걸 더 하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지수를 좀 줄여냈다는 거. 그거가 좀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제일 우리에게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여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끄는 거 잘했다. 아니, 요거를 다른 걸로 채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끊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 그래서 결국 총량은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더 디톡스가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빠지다 보면은 거의 그 표류하는 사람처럼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사람처럼 온라인 세계, 이 디지털 세계를 배회하는 콘텐츠 세계를 배회하는 그 핸드폰을 부표 삼아 떠다니는 아, 그런 뭔가 이런 새로운 용어가 탄생할 것만 같은. 약간 그 떠다니? 막 말 많이 하는 사람한테 너는 입만 살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왠지 우린 나중에 손가락만 살아있을 것 같아. 손가락. 너무 무서운데요? 그 손가락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다. 나중에 되면은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 되게 궁금해요. 아니면 어떻게 사라지게 될지. 이런 게 미래로 가보지 않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 네. 과연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인류의 미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네, 또 다른 얘기를 습관? 해보자. 네, 우리 습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습관. 또 그 사이에 떠오른 안 좋은 습관이 있나요? 안 좋은 습관, 이게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태도의 영역인 것 같은데 제가 좀 그 연락하는 걸 좀 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안부를 주고 받는 거 이런 걸 좀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결국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같이 지내야 되는데 뭔가 점점 고립되는 느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 스스로 고립이 되는 것 같아요. 고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내가 감수하는 게 고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하고 지낸 사람들도 진짜 많이 줄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서도 예의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잘못된 습관인 것 같다. 근데 핸드폰을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연락하는 거를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연락의 그 영역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거랑 연락의 영역은 또 다르다. 맞아요. 이거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인 거죠? 연락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연락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의 의지대로 잘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가?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에피소드나 일들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 뭐
뭐 어떻게 지내, 뭐 잘 지내, 뭐 축하해라던가 뭐 막 이런 것들을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도 하기를 싫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렇게 중간에 아무런 과정이 없이 새로운 연락을 하는 게 원래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교류가 있으면 그냥 간단한 것도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런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연락을 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가? 근데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왜 가족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안 좋다라는 거를 최근에 와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제 멋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잖아. 이렇게 저의 의지대로 안 한 거니까 난 괜찮아, 난 편해라고 생각을 했어 왔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진짜 전혀 헤아리지 않았구나. 이거를 좀 요즘 훅폭풍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되게 고쳐질 것 같은가요, 이거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노력해봐야죠. 아직 노력도 시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해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쵸. 네. 노력하면 또 달라지지. 네네네. 노력하면 달라지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연락을 안 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 그 시작점에는 핸드폰을 너무 붙들고 있는 게 싫었던 것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막 다 카톡으로, 다 인스타로,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실제로 내가 누구를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도 내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건 되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연락을 한번 이렇게 주고받을 바엔 그냥 만나자. 약간 이런 태도가 됐던 게 아예 연락하는 걸 귀찮아하고 안 하게 되고 약간 이렇게 좀 나쁘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말이 하니까 좀 공감이 간 게 어떤 때는 여럿이서 만나서 다 같이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지감? 내 마음의 불편함? 약간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 모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래도 뭐 계속 얘기하다가 잠깐 그런 맞드는 시간이 있는 건데 그때 모두가 핸드폰을 보면서 그렇게 다니는 게 뭔가 되게 내 마음에 불편감이 있었던 것 같아. 다른 데랑 이렇게 연결된 느낌? 우리는 같이 있는데 뭔가 같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핸드폰을 보는 거는 각자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한다기보다는 이때야말로 약간 고립되는 순간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늘 이렇게 불편함으로 오진 않는데 어느 날 문득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 우리 만나서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을까? 약간 이럴 맞아요. 때처럼. 근데 이런 모든 우리가 개인이 만드는 그런 콘텐츠들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게시물이나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여기에 만남에서 수많은 사진과 뭘 찍어가지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만났을 때 소통하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가끔 느낄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또 뭘 느꼈냐면 근데 이렇게 모두가 다 핸드폰을 해서 어색함이 생기는 그 순간을 사실 어색해서 핸드폰을 하게 되거든요. 약간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막 즐겁고 뭐 하고 이러면 핸드폰 생각이 아예 안 나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뭔가 어색해하면서 좀 핸드폰을 보기 시작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핸드폰을 봐? 그러면 나 혼자 있기 어색하니까 나도 핸드폰을 봐. 그쵸. 그런 거는 약간 있죠.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느껴지면 내가 이들과 있을 때 그렇게 즐겁지 않은가?를 오히려 반문하게 돼요. 왜냐면 너무 즐겁다 그러면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그냥
응. 집에 갈 때까지 핸드폰 한 번도 안 보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요? 응. 되게 쉽지 않은 풍경인 것 같아. 생경한 풍경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핸드폰 생각이 난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이 무리에 내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 중간쯤에 올해 중간쯤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무엇을 잘 연락을 하고 계신지 요즘에는 잘 연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그러게요. 뭐였죠? 뭐 기막에 뜨시는 거였나요? 맞아. 그건 뜨고 기돌이 뜨고 계신가요? 겨울 갔어요. 갑자기 문득 떠오르네요. 기돌이. 우리를 스치고 갔던 그런 기돌이. 없습니다. 기돌이. 저는 또 생각해 봤는데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미루기. 미루기. 내가 재밌는 일 먼저 하기. 아니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왜냐면 미루기에는 내가 해야 할 일, 그쵸.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 아니 제 생각에는 이 옛날에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됐을 아닌가? 이거 무슨 발언이죠? 아닌가? 너무 옛날을 얘기했나?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할 일이 되어버려서 내가 나와 내 즐거워하는 일 사이에 거리를 자꾸 멀게 만드는 그런 가짜 노동? 이런 책도 있던데 가짜 노동하는 시간이 많아진 느낌?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약간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약간 미루고 싶은 그런 막.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만약에 이제 공부를 저희 뭐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격증 공부라는 큰 나의 과제가 있다. 1번. 그렇지만 다른 하고 싶은 곁가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전 단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까지만 이것만 하고 할까 막 이러면서 뭐 만약에 뭐 이벤트 참여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이걸 먼저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하고 싶은 재밌는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막 이제 무슨 기한이 있으면은 자꾸 아직 이만큼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놀아도 되겠지. 맞아. 이러면서 맨날 미루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저는 제가 MBTI 검사하면 늘 J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저 보는 남BTI 이런 거 해도 J가 나오는데 제 또 친한 친구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항상 저한테 짭제이라고 가짜 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맨날 계획적인 척하는데 안 계획적이라고. 계획이 어그러져도 되니까. 근데 저는 저 스스로도 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그런가? 아닌가? 근데 제가 진짜 미루는 거 잘 미루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반성을 너무 하게 되네요. 미룰만 하니까 미뤘겠죠. 미룰만 하니까 미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 왜 이거 미뤘을까 이러면서. 저는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막 해야 하는 거 이거 하면서 어떤 분은 이걸 오히려 사이클을 역이용해서 갓생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유튜버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이 있고 책 읽기가 있고 뭐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책을 읽어야만 해. 그러면 책을 읽기가 싫으니까 공부랑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야만 해. 그럼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운동하고 책을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서 오히려 갓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이 사이클이 이 세 개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요? 맞아요. 저 그렇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의 핸드폰. 사이클은 핸드폰, 집 청소, 집 청소. 갑자기 빨래하고 대청소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공부는 해야만 하지만 갑자기 핸드폰을 하고 집 청소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그분과 우리의 다른 점이죠. 맞아요. 근데 이분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깨달음을 깨달음을 얻었군요. 얻었군요. 네, 이런 대체 항목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결국에. 근데 혜인님은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거는 재밌는 일이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책 읽는 건 사실 되게 좋은 그 행위잖아요. 좋은 습관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책 읽는데도 저는 좀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도 그러니까 아예 분량을 정해놓고 읽게 되면은 약간 분량에 쫓겨서 좀 그 사이사이에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읽으려고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분량을 정해놓게 되니까 이게 그 분량을 오늘 안에 읽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내가 뭔가 더 생각하고 싶은 거리가 있는데도 자꾸 지나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예 이제 시간을 요새는 정해놓고 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에게는 이제 재밌는 행위인 거죠. 근데 그래 이런 사이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그분도 이런 걸 재밌어요. 책이 재밌어하고 그래. 근데 또 운동은 나가기까지가 너무 귀찮아요. 나가면 또 이제 걷거든요. 맞아, 걷는 맞아. 거는 저는 좋긴 한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맞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맞아. 체육관 가는 게 제일 힘들고.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다 하잖아요 하루 안에. 그러면은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맞아. 왜냐면 이게 약간 공부하게 돼도 이제 만약에 친다고 하면은 뭐 10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고 네. 12시에서 뭐 1시까지는 점심을 먹고 네. 그리고 다시 또 13시부터 18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18시에서 또 이제 7시까지 밥을 먹는단 말이죠. 18시에서 왜 갑자기 7시가 됐어요? 18시에서 19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밥 먹고 또 19시부터 갑자기 또 운동에 나가. 그럼 또 21시. 21시가 된다. 21시 되면 그 다음에 21시부터 또 갑자기 책 읽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 하루가 끝이 하루가 없어. 짧아요. 갑자기 또 하루가 짧아. 하루가 짧은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돼. 이게 책을 또 많이 읽으면 안 되고 공부 많이 하면 안 되고 조금씩만 조금 딱 15번씩만 예? 얘 15분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도 앉으면 다 1시간 해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조금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도 1시간 읽으려고 하죠. 그러면 꼭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뭐지?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에 틈이 있어야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일과와 일과 사이에도 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하면은 하루가 너무 바쁘니까 응. 생각하려고 이제 자기 전에 생각하려고 누워도 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빨라. 텐션이. 그래서 오히려 더 잠이 안 와. 막 생각이 너무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바쁘면은 덩달아 내 안의 속도도 바빠지는 거야. 맞아요. 조급하고. 생각의 속도도 빨리 이거 하고 다음 거 해야 되는데 맞아. 빨리 이거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한 시간이 없어. 항상 조급해.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요즘 안 바빠서 이렇게 좀 처지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처져야. 네, 좀 처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랑 결이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바쁘면 이렇게 착착착착착 사니까 좀 맞아요. 활기 있게 좀 이렇게 지낸다면 요즘 안 바쁘니까 계속 늘어지고 계속 막 딴 생각하고 막
딴 생각이 막 금방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막 약간 요즘 그래서 안 바빠서 요즘 저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중간이 어렵네. 활기와 맞아. 활기와 그런 뭐랄까 편안함? 네. 요 사이에 그 중간에 딱 중간에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 그게 9 to 6일까요? 아니 근데 똑같이 9 to 6 이거는 이제 사람의 성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이 9 to 6여도 이거를 바쁘다고 느끼는 사람과 바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패턴을 안정감 있다고 하면 안정감 있는 패턴인데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지루한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여기에 들어가면은 나오고 싶고 나오면은 또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마음이 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꼭 현재에 살아야 행복한 건데 현재를 벗어난 다른 공간, 다른 맞죠. 시간 속에 살고자 하니까 괴롭죠. 그게 이제 그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것도 되게 그런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이라는 건 알지만 내 스스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계속 이 안에 있을 때는 바깥을 보고 바깥에 있을 때는 이 안을 보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거를 내 의지대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막 힘들어서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있고 싶다 그러다가 너무 여유가 있다 보면 나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뒤처지는 것 생각하잖아요.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 죄책감을 늘 안고 부채감 뭐 이런 걸로 마음에 안고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의 항상 교육이나 그런 거를 스스로 계속 그렇게 주입하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막 우리가 잠깐 뭐 그런 체제 뭐 인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회가 바뀌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거 못 따라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단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예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뭐 5, 60대를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었던 반면에 지금은 뭐 막 100세, 120세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의 교육이나 인식은 아직도 우리가 그 수명이 50대, 60대 이때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뭐 몇 살 되면은 뭘 해야 된다. 몇 살 되면 뭘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알게 모르게 깔려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자체도 너무 그런 예전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살려고 해도 그런 걸리는 제약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은 이렇게 반씩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뭐 30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예전에는 이 나이대에 할 수 있었던 게 뭐 15살 때 해야 되는 일이었고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얘기하자면 너무 방대하니까 뭐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의 그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 다른데 맞아요. 항상 그런 교육의 포커싱은 다 예전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죠. 근데 그래서 세상이 좀 천천히 변하나 봐요. 그래서. 그쵸. 그런 속도를 어쨌든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그런 속도 변하는 속도와 관계없이 우리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극을 되게 맞추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고 다들 힘들다 하고 괴로운 것 같고 우리나라도 행복 지수가 낮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거에 일환 아닐까? 약간 뭐 우스갯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사회문학 이런 과목 있었잖아요. 그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 이제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산업혁명 뭐 그때 무슨 정보혁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세 가지의 그런 세대를 다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뭐
약간 기네스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빠른 변화를 체감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압축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아무리 메우려고 천천히 변화를 한다고 해도 그 사이 간극이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탈이 나는 것 같고. 그죠. 그런 이렇게 것들 때문에. 부분에서 뭐 그런 게 이렇게 탈이 나는 부분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런 탈이 나고 사람에 대한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서 제일 많이 눈에 보이고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제 또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서 좋아요. 저희 이제 나이가 네. 만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몇 살이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만 나이 얘기하세요? 아니면 원래 쓰던 일반 나이 얘기하세요? 일단 몇 살이냐고 물어본 질문에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근데 보통은 그냥 나이를 요새 아직까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선 이제 황급히 뒤에 만 나이를 덧붙이는 약간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만 나이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으로 나는 만으로 몇 살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타이는 일반 나이를 물어보았다라는 거를 알아채는 순간 난 2살이나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이를 말을 해야 되지? 이제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말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얼마 전 한번 들어가지고 아니면 여쭤봤어요. 오히려 뭐 몇 년생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맞아요. 왜냐면 서로 너무 헷갈리니까 맞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아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오래 살기도 하는데 우리 더 어려졌어. 그러니까 좀 그쵸 사회적 기준 이런 것들의 연령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요즘 맞아요. 워홀도 35살까지 되던데요.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늦게 갈걸. 35살까지 돼가지고 심지어 캐나다 2번도 된대요. 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네, 세상이 진짜 변하고 있구나. 약간 이 워홀 나이를 늘려줬다라는 거는 이 국가들에서 젊은 인력이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면 젊은 인력들을 수급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워홀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자국으로 젊은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경험시키게 하는 거. 그렇고 그러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구의 이동이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인구의 이동이 많아졌다? 약간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그 어떤 한 나라에서 직업이 만들어지는 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점적인 산업을 바탕으로 직업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조선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라든가 우리가 강국인 것들 거기를 가려고 사람들이 공대를 막 가고 막 약간 이런 것처럼. 근데 이렇게 인력들이 옮겨 다닐 수 있다라면 이 국가의 산업 이거에 꼭 매여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요즘 최근에 들었어요. 아니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 봤던 기사에서는 그 챗 GPT 어떤 하여튼 AI 기술의 최고봉에 있는 회사의 CEO가 프로그래머는 없어질 것이다. 생물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다라면 좀 전 세계적인 좀 산업이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은 또 바뀌지 않을까? 약간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쵸.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농업이 되게 어렵잖아요. 땅도 적고. 그쵸. 근데 만약에 농사를 짓고 싶다라고 하면 외국으로 가고 이런 방법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또 트레이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국제 관계도 되게 어떻게 풀릴까? 또 거기서 뭔가 우위를 차지하려면 그런 산업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가 매겨질 거고 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막 이런 생각이 최근에 그냥 갑자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청 깊게 생각해봤네요. 아니요, 얕게 그래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쵸. 이렇게 근데 어느 때보다 또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뭔가 연결 접점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뭔가 이해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라 안에서도 자체적으로도 돌아가야 된다는 그쵸.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또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또 그런 것도 있고 맞아. 대신 또 다른 경험들도 많이 해보면 물론 좋겠죠. 근데 이렇게 그런 여건들이 사실상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되게 이제 여러 방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진짜로 그쵸?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있겠죠.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걸 보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핸드폰 할 때 15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15년 후엔 진짜 어떤 모습일까? 진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것도 옛날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 예전 거에서는 2020 몇 년인가 그랬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세대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늘에 나는 자동차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다른 방향에서 더 많은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의 향상을 이뤄내고 되게 이전과는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파생된 것들. 그렇게 생각해보면 25년 후에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것들에 우리가 또 이렇게 중독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엄청 잘 활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도태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면서 네 이렇게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은 고쳐가면서 네, 늘 미래는 궁금함으로 남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모든 습관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대가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는 또 이제 꽃도 많이 폈을 테니까 꽃 구경도 많이 가시고 저희도 봄에는 한 번쯤 밖으로 나가기로 했었죠. 그때. 맞아요. 한번 계획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봄에는 또 이제 전시나 이런 곳에서 또 한번 보면서 좀 새로운 곳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새로운 습관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지불하고 있는 대가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걸 고쳐 나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보다 분명히 실행력이 강하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 빨리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늘 느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잘 지내시고 다음 달도 또 만나요. 안녕. 안녕.